머니왕 일부 함께 보시죠. 오늘 두 위원님과 함께 다채롭게 구성을 했기 때문에 각각 위원님들의 시간대마다 많이 관심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이번 주 1월 시작하고 첫 주였잖아요. 그리고 나서 한번 몸풀기였다라고 생각하면서 좀 그간에 아쉬웠던 점 다음 주에 만회할 수 있는 전략으로 보강해 보시고 또 이번 주 나 충분했다, 훌륭했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다음 주에도 그 연승 전략을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또 한 주의 마디를 끝냈기 때문에 다음 한 주를 새롭게 스타트하는 이때 제대로 저희는 보강 전략을 업그레이드 해보고자 합니다. 자, 저희 방송 오늘 또 뉴페이스께서 등장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뭐 MTNW에서 뉴페이스는 아니시죠. 근데 황제불패 어드바이저님께서 머니왕 일부에 또 이렇게 와주셨습니다. 그래서 더 여러분께 다양한 시각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방송 끝나고 나면 무료 공개 방송 또한 펼쳐집니다. 이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함께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와, 무방 주제가 굉장히 재밌어요. 그것이 알고 싶다. 압도적 수익률의 비밀. 진짜 알고 싶어요, 여러분. 그쵸? 어떤 부분들이 숨어 있을지 이 방송도 함께 참여해 보시고 그리고 이어서 펼쳐지게 될 무료 공개 방송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시 20분경 시작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이 부분도 챙겨보시죠. 자, 그러면 황제불패 위원님과 함께 압도적 수익률을 볼 수 있는 그 전략들 지금부터 풀어헤치러 떠나봅니다. 방금 화면 보셨다시피 머니투데이 방송 그 밤방송 중에서 수익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우리 황제불패 위원님께서 출연을 이번 시즌에 편입을 하셨죠. 근데 바로 1등의 수익률을 굳건히 지켜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러한 방법들에 있어서 허심탄회하게 또 이야기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모셨습니다. 위원님, 영광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분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예, 새해 돈 많이 버십시오. 머니 왕이니까 돈 왕이잖아요. 돈 그쵸, 왕. 그쵸, 그쵸. 예, 그 프로그램 제목대로 가야죠. 돈을 많이 버는. 맞아요. 예, 근데 저는 왕이죠. 이 프로그램을 정말 오래 몇 년 하셨어요? 진행했는데 한 3, 4년 했는데 왜 저는 아직 왕이 못 되셨어요? 아직 그래서 오늘 많이 배워가겠습니다. 예, 어쨌든 많이 배우시고요. 돈 많이 버는 게 장땡이죠. 그죠. 근데 뭐 뉴페이스는 아니죠. 이제 올드 페이스죠. 저도 이제 3년 차니까. 머니왕에 있어서 오늘 또 첫 이렇게 행차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제 시장 분석으로 좀 넘어가서 정말 이제 궁금한 것들 하나하나 질문 드려볼게요. 예. 미장이 그동안 12월 산타가 진짜 확실히 있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쭉 올랐잖아요. 그래서 투자의 고수분들은 이제 현금 챙겨야 돼. 이제 뭔가 과열이기 때문에 현금 챙겨야 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금리 인하가 언젠가 일어날 거는 이번 연도 안에 충분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악셀 버튼 밟아도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비중 조절이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시장? 그거 어디다 배팅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다 해야 돼요? 긍정론자들이 돈을 번다는데요? 저도 모르죠. 그걸 뭐 제가 알면 신이죠. 수익률 1등 전문가님이 알려주셔야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어느 쪽에 확률이 높은 쪽, 예, 그걸 택해야 되겠죠. 네네. 뭐 단순히 주식은 50대 50의 확률이지만 그 확률을 더 끌어올리면은 거기다 당연히 배팅을 해야 되겠죠. 일단 이제 미국장이 쉬어가는 국면은 뭐 여러분들 지금 랠리가 이제 연말 이후부터 근데 미국은 솔직히 이제 그 보면 수십 년 동안 보면 산타 랠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많이 왔고요. 또 여름에 보면 이제 썸머 랠리가 와요. 근데 이제 우리 장은 대체로 이제 여름은 좀 비수기라서 썸머 랠리가 잘 안 오고요. 그다음 이제 연말 같은 경우는 이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미국 따라서 산타 랠리가 오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은 이제 뭐 이번에 산타 랠리를 했죠.
그런데 이제 주간 단위로 보면은 8주, 9주 연속 상승해요. 그러니까 수년간 봐도 연속 상승이 8주, 9주 연속으로 상승한 적은 없습니다. 미장이. 왜냐하면 보통 이제 4주나 5주 정도 올라가면 과열 국면이기 때문에 한 1, 2주 정도 조정받고 올라가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조정이 거의 없다시피 8주, 9주 연속 상승을 했기 때문에 과도한 상승 랠리 국면이다. 근데 이제 뭐 핑계를 대자면은 이제 금리에 대한 기대감이 있죠, 여러분들. 왜냐하면 미국이 이제 계속 연준이 이제 금리를 물가를 잡으려고 계속 작년에 올렸잖아요. 근데 이제 올해는 금리를 인하할 거다. 근데 이제 연초에 보면 이제 고용 지표를 보면은 고용 지표가 아직도 뜨거워요. 네. 예, 이제 뭐 민간 고용이 오히려 더 느는 그런 흐름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연준에서는 이렇게 생각하겠죠. 이 고용 시장을 이걸 좀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그래야지 물가를 더 왜냐하면 고용이 늘면 소비가 늘겠죠. 소비가 늘면 또 물가가 또 올라가겠죠. 그럼 또 금리를 또 올리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스탠스가 있기 때문에 작년 연말에 산타랠리 하면서 야 이거 내년에 금리 인하할 거야. 이런 이제 투자자들 그다음 이제 우리가 이제 월가에 예측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내년에는 금리를 인하하겠다. 근데 이제 한 80% 정도 예측을 했다가 뚜껑을 열고 보니까 민간 고용이 이제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이거 금리 이거 인하 안 할 것 같은데 이제 그게 한 프로테이지가 한 65% 정도 떨어졌대요. 월가에서 예상치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빅테크 쪽에 영향이 가겠죠. 근데 이제 사실 이제 핑계거리가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생겼는데 궁극적으로는 이제 많이 올랐다는 부담감이 있고 뭐 주가가 이제 좀 쉬어가는 흐름은 애플이나 엔비디아나 아마존 그 외에 이제 테슬라 뭐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좀 과도하게 올랐어요, 많이. 예. 그러니까 거기서 좀 차익하자 이런 분위기가 좀 많이 나왔는데 특히나 이제 시가총액이 미국에서 가장 큰 기업이 애플입니다. 애플이나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1, 2위를 다투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애플이 스마트폰을 출시를 했는데 좀 둔화되는 양상이 나와서 야 이거 스마트폰 이거 별로 안 팔리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투자처에서 이제 아무래도 좀 강등 얘기가 좀 요즘 나왔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 이상 조정을 받았는데 애플이 이제 앞으로 이제 또 출시한 부분이 비전 프로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애플은 혁신 기업이기 때문에 또 신기술을 내놓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기존에 있는 아이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수요 둔화가 생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뭐 제 생각에는 애플이 어느 정도 좀 조정이 조금 한 일주일 내에 거의 마무리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 AI가 작년에 챗GPT를 딱 통해서 폭발적으로 지금 시장이 터져버렸어요. 근데 이제 이게 칩 수요가 많이 늘어다 보니까 엔비디아는 지금 GPU 쪽에 A100이라는 이 GPU가 그게 이제 그 젠슨 왕이 이렇게 카드를 딱 들고 사진 보셨어요? 예. 그게 칩 하나 이거 6천만 원이에요. 예. 그게 이제 인공지능에 이제 탑재되려면 HBM을 6개를 달아야 돼요. 네. 왜냐하면 용량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과거의 인공지능 그 데이터 용량하고 그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개발자들이 그거를 깨지 못했는데 GPU를 써보니까 이게 되거든. 네. 근데 거기다가 데이터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기존적인 칩을 GPU를 탑재를 해가지고는 그 용량을 날릴 수가 없어요. 거기다 HBM을 붙여야 돼요. 그러니까 엄청난 데이터를 갖다가 메모리 카드에다가 이제 옮기는 거예요. 그게 가능해졌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거의 독보적으로 당분간 아마 독주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를 지금 넘어설 기업이 거의 없거든요. 그 시장을 지금 엔비디아가 장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수요가 폭증하다 보니까 칩 수요가 많이 느니까 HBM도 사실은 SK 하이닉스가 이미 HBM은 10년 전에 만들어놨어요. 근데 HBM 같은 경우는 이게 고대역 메모리잖아요. 네. 고대역 메모리가 일반 이런 스마트폰에 필요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데이터 용량이 어마어마한 그 들어가는 챗GPT 같은 경우는 수요가 지금 폭발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가전제품에 그리고 가격이 비싸요. 고대역 메모리가. 네. 그러다 보니까 만들어 놓고 쓸 수요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챗GPT가 터진 거야, 이번에 시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SK 하이닉스가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돈벼락을 맞은 거죠. 왜냐면 DDR 그 랩 같은 경우는 가격이 3분의 1 토막 났잖아요. 네. 근데 그게 3배, 4배 줘도 지금 없어서 못 팔거든요. 대박이 난 거죠. 근데 그게 챗GPT 때문에 이렇게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수요는 계속 뭐 늘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엔비디아라든지 그다음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도 지금 서버가 계속 늘고 있고 그래서 데이터 수요가 계속 늘 수 있는 부분도 많고 또 칩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미국의 빅테크주들은 당분간은 죽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과도한 상승 때문에 1주, 2주 정도는 뭐 가격적인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오히려 그거를 우리는 기회로 삼아야 되겠죠. 네. 예. 아이고. 자, 무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대역이 너무 잘 들립니다. 방송사고인데 이거? 카톡. 네. 일단 미국 이야기를 좀 들어봤고 저는 사실 몰랐어요. 매번 엔비디아 주가 폭등 이런 이슈가 굉장히 많았었고 근데 그 이면과 배경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수요가 뒷받침됐다라는 점, 기술이 뒷받침됐다라는 그렇죠. 점이네요. 개발자들이 그걸 벽을 못 넘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인공지능이 예. 사실 빅스비가 탑재됐어요. 근데 네. 진이라든지 뭐 음악 틀어줘, 네. 날씨 알려줘, 그거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한정적이죠. 예, 예. 지금은 문서를 딱 넣으면 지가 알아서 다 편집도 맞아요. 하고 사진도 찾아주고. 근데 그게 데이터 학습 용량이 안 돼요. 지금 그 전에 있는 칩 가지고는. GPU를 쓰고 거기다 HBM을 붙여야지 그 데이터를 그러니까 엄청난 데이터를 날라줘야 돼요. 근데 거기서 이제 대박이 터진 거죠. 그러니까 당분간은 엔비디아를 아성을 못 넘는데 또 한 가지는 엔비디아, 그러니까 AMD라든지 다른 기업들이 그 아성을 도전을 하고 있는데 네. 그게 안 돼. 왜냐하면 프로그램 호환이 안 돼. 예, 쿠다라는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를 넘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기업들이 개발자들이 그 개발하는 거에 지금 엔비디아를 어떻게든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게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당분간은 엔비디아 독주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AI 쪽에서 칩 수요가 늘어나는 쪽, 네. 특히나 이제 뭐 시스템 반도체, 펠립스 업체들. 그러니까 이제 상반기에 지금 또 1월 달 바로 터져버리잖아요. 근데 이제 반도체 장비주들도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이따가 얘기를 할 건데 왜냐면 지금 삼성이 시스템 반도체 쪽에 엄청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거 아시죠? 평택 공장을 한번 갔다 왔거든요. 네. 아유, 끝이 안 보여요, 진짜. 그래요? 예, 끝이 없습니다, 지금. 걸어 다니도 못해요, 거기. 차 타고 다녀야 돼요. 근데 이제 거기에 올해부터 내년까지 장비 얼마나 들어갈 것 같아요? 올해부터 내년까지요? 예, 이제 앞으로 이제 1, 2년은 계속 이제 장비 들어가거든요. 어마어마한 장비 들어가요, 거기에. 거기에 수혜받을 기업들 찾아놓으면 이제 논하겠죠, 또. 장비 쪽으로.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반도체는 전공정, 후공정 장비가 있는데 네. 전공정 장비보다는 후공정 후공정. 쪽이 더. 왜냐하면 네. 패키징하고 EDS가 요즘은 또 뜨는 이유가 맞아요.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지금 뭐 TSMC하고 이제 3나노, 2나노 경쟁을 네.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앞으로 미세 공정은 더 이상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칩을 올리고 미세 공정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수율이 안 나와요. 네. 쉽게 말해서 뻑이 나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패키징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그걸 돌파를 하려고 지금. 그게 하거든요. 칩넷 기술. 예, 그렇죠. 예. 지금 이제 핀셋 뭐 해가지고 네. 그런 기술, 예, 그런 기술 쪽으로 이제 이용을 해서 패키징 기술로 지금 저걸 하는데 아무래도 거기에 수혜받는 기업들은 또 많은 또 시세들을 또 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작년부터 좀 움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저는 어쨌든 이번 주에 좀 조정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시장은 너무 우려할 부분은 아니고요. 예, 조정 기간에 오히려 배팅을 해야 된다. 예,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어디에 배팅해야 되는가가 사실 저희의 주된 고민이기도 해요, 의원님. 엄청나게 많은 종목들이 있고 엄청나게 많은 재료들이 그날그날의 뭐 미인주가 되기도 하고 갑자기 다음 날 내가 언제 그랬어? 하고 안 비춰지는 종목도 있긴 한데 이렇게 연속적으로 수익을 좀 잘 내기 위해서는 국내 증시에서는 어떤 포인트들이 좀 괜찮을까 그게 궁금해지거든요. 주식이 어려운 이유는 네. 왜 어렵냐면 뭐 심리 조절, 네. 뭐 기업 분석, 차트 분석, 네.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분석들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미국 정도 봐야 되고, 맞아요. 아침부터 환율도 바빠요. 봐야 되고, 네. 예, 국제적인 동향. 근데 이제 우리는 주식쟁이니까 네. 그 시장 안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만 잡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수천 개 종목이 있잖아요. 예. 거기서 심플하게 생각한다면 일단은 우리가 어떤 섹터 그걸 공략할 거. 근데 유망 섹터는 정해져 있어요. 반도체, 로봇? 2차 전지, 뭐 로봇, 요즘 인공지능, 그다음 바이오. 네. 예. 그 안에서 우리가 유망한 것들 중에서 주도 섹터가 될 만한, 주도주가 될 만한 거. 예, 그것만 찾아내면 끝이에요, 그냥. 주도인가 아닌가 그걸 알아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주도를 안 하는 종목들 중에서도 네. 수혜를 받는 것들은 개별 종목 많은데 그쵸. 그거는 이제 그만큼 단기 노력을 많이 그쵸, 해야 그쵸. 되겠죠. 왜냐하면 몇천 개 종목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위원님 지금 엑셀 밟아도 괜찮다. 오히려 이런 조정일 때 좀 저렴하다면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게 주도가 맞다면 예. 이렇게 저희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IT 쪽은 그럼 어떨까요 지금? IT 쪽은 사실은 작년에 경기가 그다지 좋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다못해 전기차 수요도 줄었어요. 그러니까 2차 전지가 힘을 못 쓰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제 이 IT 수요, 일명 전방 산업은 소비 심리가 늘어야지 늘어나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 소비 심리가 늘어날 그 계좌가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예. 하지만 이제 소비 심리가 안 늘더라도 어느 정도는 이제 우리가 돌발적인 악재가 이제 전쟁이 났잖아요. 2년 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나고 또 작년에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났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상당히 좀 영향을 가는데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또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또 지금은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보다 더 큰 악재가 나온다면 아주 침체로 가겠죠. 하지만 그러지는 않을 거라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반도체 경기 우리 수출 제일 1순위가 뭡니까? 예, 반도체예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지금 살아나고 있잖아요. 그다음 이제 2차 전지는 전기차 수요가 감소됐지만은 그거는 이제 일시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에 이제 다 아시다시피 테슬라 전기차 하면 테슬라잖아요. 네. 그러니까 테슬라가 사실은 뭐 그렇게 실적이 좋지는 않지만 테슬라가 여러분들 전기차 기업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전기차만 만드는 게 아닙니다. 로봇도 만들고요. 그렇죠. 인공지능도 하고요. 그다음 우주항공도 하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테슬라는 그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가 앞으로 거기에 도주 프로그램이 들어가서 전부 인공지능이에요, 그게. 근데 그거를 팔아먹는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레벨 3에서 막혔죠. 네. 예. 그게 왜 막혔냐면 이제 기술도 물론 있지만 아직까지는 기술 구현이 좀 더디긴 하지만은 그래도 레벨 4까지는 제 생각에는 한 2, 3년 안에 올라간다고 보여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는 미국 교통안전기구의 승인을 안 내줍니다. 아, 법적인 부분. 예, 걔네가 안 네. 왜냐하면 사고가 나잖아요. 예. 자율주행 해봤더니 계속 사고 나잖아요. 그러니까 야 너네 몇 년 더 기다려. 예, 계속 규제를 안 풀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게 풀려버리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소프트웨어 어마어마하게 다 더 업그레이드 돼요. 근데 그 공짜가 아니에요. 예, 다 업데이트 해야 돼요. 그래서 테슬라는 전기차 기업이긴 하지만은 예. 앞으로 AI, 그다음 로봇, 뭐 우주항공은 이제 먼 얘기지만은 나중에 이제 우주여행 돈 받고 보내잖아요. 스페이스X 위성도 있고. 그래서 이제 단순히 전기차 기업으로 보면 안 된다. 앞으로 시장성에서 치고 나갈 거다. 그래서 테슬라가 아마 계속 성장을 한다면 이제 후발주자들도 계속 이제 판매가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수요 감소는 일시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상반기 정도 되면 조금 수요가 회복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중국이 좀 브레이크를 걸어가지고. 중국이요. 예. 예. 중국이 좀 너무 소비가 침체돼서 요즘 보면 살아날 기미가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시진핑 주석이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예, 청년 실업도 심각하고 뭔가 좀 특단의 정책을 좀 쓰지 않을까 그렇게 그렇죠. 생각해요. 또 연초면 또 정치 행사 같은 그렇죠. 것도 있을 거고, 예.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이 있겠죠 아무래도. 그런 걸 좀 기대를 해봐야 되겠죠. 네. 한 3월쯤이었던 걸로 기억하기도 하는데 제 생각에는 한 2, 3월에는 뭔가 네,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그쵸.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위원님 그럼 진짜 궁금한 거 여쭤봐도 돼요? 예, 예. 2차 전지 어떻게 될까요? 2차 전지는 제 생각에는 수요는 계속 늘어날 거라 봐요. 네. 근데 이제 수요가 작년에 감소되다 보니까 네. 이제 뭐 양극재 가격도 인하되고 막 리튬 가격도 폭락하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 국내 기업들은 제 생각에는 탄탄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포스코나 에스코 그룹들은 다 밸류 체인을 다 갖고 있잖아요. 네. 전체 그 양극재, 음극재부터 해가지고 뭐 전해질 뭐 다 그 체인을 다 확보했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충분하다고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가격 경쟁력은 충분하지만은 아무래도 판가 단가가 이렇게 낮아지다 보니까 실적이 아무래도 좀 둔화된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제 작년에 고평가 논란이 많았죠. 맞아요. 예. 근데 테슬라도 그렇게 보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시가총액 천조가 어떻게 현대차보다 영업이익이 안 나와요. 쉽게 말하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밸류를 어떻게 측정할 거예요? 테슬라의 밸류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 10년, 20년을 내다보고 그 밸류를 지금 다 받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10년, 20년을 밸류를 다 받더라도 테슬라가 성장을 못하면 그건 완전히 거품이죠. 테슬라 아까 얘기했듯이 성장한다. 네.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기차만 있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 아까도 로봇, 예, 우주항공, 그다음에 아까 소프트웨어 얘기해드렸잖아요. 그런 데서 이제 만약에 규제가 풀려버리면 이제 테슬라는 치고 나가버리니까 그 고밸류긴 하지만은 그거를 네. 메워줄 수 있는 성장을 계속 할 수 있는 예.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죠. 우리가 사실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만년 저평가예요. 만년. 예. 삼성전자가 미국에 만약에 상장을 했다면은 예. 450조밖에 시가총액이 안 되겠습니까? 아우, 예, 1000조 넘었죠 벌써. 그렇죠. 예, 한 2000조는 가야죠 예. 사실.
근데 우리나라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 그만큼 대접을 못 받는 거죠. 그렇죠. 디스카운트를 좀 받죠. 예.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의 질문을 마지막으로 에코프로 BM이 어제였나요? 예. 움직임 나왔잖아요. 그럼 지금 2차 전지 들어가도 괜찮은 타임이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기다렸다가 내년이 좋은지 궁금해요라고 질문 남겨주세요. 저는 뭐 조종장에서 에코프로 형제들은 조종 나오면 들어가도 보시다? 된다고, 예, 괜찮다고 봅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딱 50분인데요. 차트 한 번만 보고 넘어갈까요? 2차 전지 특징주로서 위원님 예. 포시네도 있고 애시네도 있을 것 같은데 예? 포시, 애시 어떤 거 좀 더 포시에시? 네. 포스코홀딩스가 철강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제 신소재 쪽 기업으로 저는 예. 봐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청각이 아직까지 주력이지만 그러면 포스코홀딩스나 퓨처엠 같은 경우는 양극재, 음극재 다 만들고 그렇죠. 예, 소재 쪽도 있고 신재생도 앞으로 진출하고 수소도 진출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포스코 형제들 이제 특히나 이제 홀딩스라든지 퓨처엠은 계속 지켜봐야 된다고 보고요. 에코 형제도 마찬가지로 이제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 예, 역시 좋다고 저는 봅니다. 다만 이제 뭐 고별로 논란이 있지만은 그 부분은 이 기업들이 앞으로 성장을 못한다. 성장 동력이 떨어졌다. 신성장 동력 없다. 그러면 진짜 고평가죠. 그건 거품이죠, 그건. 그러니까 아까 테슬라처럼 그렇게 되면 예. 진짜 그건 거품인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시장에서는 지금 가격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뭐 이달의 조정은 뭐 저는 매수 포인트를 잡아도 된다고 봅니다. 좀 긴 호흡으로 그럼 봐도 괜찮겠네요. 긴 호흡으로 봐도 괜찮긴 하는데 이제 네. 문제는 제가 생각에는 이제 미장이 관건이죠. 이제. 왜냐하면 미장이 못 가는데 우리나라 장이 갈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눈치 봐야죠. 예, 그건 수십 년 동안 여러분들이 국내 시장을 볼 필요 없이 미국 네. 장을 보면 돼. 왜 미국을 보면 한국이 네. 보여요. 어. 예, 그건 정답이에요. 그거는 네. 불변의 진리입니다, 여러분들. 예? 미국이 만약에 2022년도에 미국 장이 엄청난 폭락이 됐는데 우리는 거의 한 1.5배 정도 더 빠졌어요.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박살이 났잖아요. 예. 근데 미국 장을 안 보고 투자를 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미장이 제 생각에는 올해 대선이 있기 때문에 네. 쉽게 꺾이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상반기에는 무조건 근데 이제 가격 조정이 조금 더 들어왔다가 올라가면 과연 랠리를 할 수 있을까? 근데 상반기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격 조정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마무리가 된다면.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빅테크 주들을 잘 봐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거기에 따른 수혜 기업들을 잘 찾아내야 되겠죠. 그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위원님께서 이런 관점으로 시장을 보고 계시는구나. 좀 저희 진짜 값진 강의였던 것 같아요. 값진 년에 맞게. 그런가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런 얘기를 전문가들이 네. 안 했죠. 그죠? 그래서 너무 궁금했고 좀 속 시원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려면 네. 쉽게 말하면 돈 몰리는 데 가면 되고요. 맞아요. 예. 먹을 게 있는 데 가야죠. 예, 그러니까 반도체가 몰리니까 반도체가 좋으니까 또 거기서 터지잖아요. 2차 전지 좋으면 2차 전지 터지는 거예요. 네. 그 주도를 잘 잡아야 한다라는 점에 있어서 강의 그럼 마무리해 보겠고요. 그럼 이제부터 언급해 주셨던 종목들 같이 흐름 보면서 종목 보는 눈 키워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자, 여러분 이제부터는 언급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12월에 수놓았었던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그 가운데 신규 상장주가 보통 한번 밀렸다가 바이킹 타잖아요. 근데 아닌 종목이 등장을 했던 게 저는 에코프로 머티였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거를 기가 막히게 타점을 잡아주셨습니다. 12월 7일경부터 매수 가능! 이라고 언급을 주셨는데 이때가 언제냐면요, 여러분. 지금 살짝 옆으로 가고 있을 그 구간입니다. 12월 7일이니까. 그리고 나서 정말 조금 시간 지나더니 우상향 곡선을 가파르게 그려가기 시작했거든요. 위원님 이건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날 공개 방송을 6시간을 했어요. 체력이 대단하시네요. 아니,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6, 7시간 다 해요, 공개 방송. 근데 공개 방송하면 이제 6, 7시간 동안 할 얘기가 뭐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이것도 1시간 동안 하면 사실 그렇게 많이 근데 6시, 7시간 뭘 얘기합니까, 솔직히.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차트 분석, 시장 분석, 또 종목도 막 여러 개 막 열 몇 개씩 막 이렇게 분석해 줘. 그러면 이제 그래도 시간이 가는데 저는 그날 에코프로 하나만 6시간을 리딩을 했어요. 공개 방송에서. 진짜로. 예. 이걸 딱 띄워놓고 예. 그때 마이너스 8%였거든요. 에코프로 머티. 예, 안 죽는다. 왜? 큰 돈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우리가 머니양이잖아요. 큰 돈이 들어온 종목은 쉽게 안 죽어요. 예? 큰 손이 들어온 걸 12월 7일에 아신 거예요? 11월 17일 날 첫날 보면은 거래량이 네. 엄청나게 터졌잖아요. 네네. 그죠? 4천만 주. 그렇죠. 4천만 주고 그날 이제 고가가 6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돈으로 치면은 얼마입니까? 4천만 주에 6만 원. 곱하기 6, 4, 6에 24. 24. 그러면 거의 2조인가요? 저 산수를 잘 못해요. 예. 조단위죠, 조단위. 네, 예. 2조. 예, 조단위예요. 그러면 하루에 거래 대금이 조단위가 터지는 종목이 과연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삼성전자밖에 없어요. 큰 돈이 들어왔다. 없잖아요. 네네네. 근데 삼성전자도 거래 대금이 일평균 6천억, 7천억 정도밖에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1조 이상의 거래 대금이 들어왔다는 거는 상당히 큰 자금이 들어왔다는 걸 벌써 포착했잖아요. 그럼 이제 주도주잖아요. 에코프로머티가 뭐 하는 회사입니까? 전구. 예, 전구체, 네. 2차 전지, 양극재에서 핵심. 예. 양극재를 만들려면 전구체가 거의 70%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전구체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양극재의 핵심 소재고 이게 없으면 또 출력이라든지 용량이 안 나와요. 배터리의 그 질이 확 떨어져 버려요. 네. 근데 전구체 기술력이 상당히 좋아요. 밸류체인을 다 갖고 있잖아요. 돈 들어왔지, 주도주지. 그러면 당연히 질러야죠. 그래서 6시간 동안 리딩을 했죠, 제가. 아,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요. 마이너스 8%에서 막 소리 지르면서 이제, 그러더니, 예, 이게 22만 원까지 갔죠. 예. 그러네요. 예. 근데 또 잡으라 그랬어요. 12월 27일 날 또 빠질 때. 27일이요? 예, 27일. 이때가 딱 저점 만든 날이에요? 예, 예, 27일 날. 그 여의도 승부사에서 또 얘기했어요. 예. 두 번을 그거 했죠. 예. 그러니까 돈이 들어왔던 종목을 잘 선택하면 되고, 큰 돈, 그러니까 머니양처럼 큰 돈을 들어오는 돈을 집중해야 되고, 거기에서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반도체나 2차 전지나 뭐 바이오가 되든 거기에서 주도 대장이 될 수 있는 것만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예.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야 이제 큰 돈 버는 거죠. 돈 몰리는 쪽으로 가는 거죠. 예? 아, 하루에 1조 거래 대금 나오는 종목이 어디 흔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도주들은 보통 보면 거래 대금이 하루에 한 3천억, 4천억, 5천억 이상 나와요. 예.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그게 돈이 몰린다는 얘기잖아요. 예? 근데 이제 돈이 몰렸다가 또 빠져나갈 때 들어가면 그때는 이제 지옥행 막차를 타는 거죠. 예, 그때는 조심해야 돼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은 해야 돼요. 좋습니다. 에코프로 머티. 돈 들어왔다. 이거 냄새를 잘 맡아야 된다라는 거 우리 교훈으로 좀 얻어볼 수 있었고, 그리고 추가 매수에 대한 타점 또한 그를 기반으로 해서 잘 잡아주셨기 때문에 더블 스윙을 얻을 수 있었던 종목이었습니다. 너무 좋네요. 위원님, 그러면 또 이 종목도 돈 들어온 종목이었죠? 포스코 엠텍으로 넘어가 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2월 14일경부터 주목 관점 내려주신 것으로 확인이 되고,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때부터 계속해서 이평선 타고 줄다리기 하더니 갑자기 병! 상한가 깔았어. 이거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건 또? 이거 돈 들어왔어요? 이것도 7월, 8월 달에 4만 7천 원 갈 때 네. 거래량들이 터졌는데 네. 이제 대체로 고점 거래량은 물량을 터는 거래량. 무서워요. 이때 조심해야 근데 거기서 타면 이제 지옥행 막차를 타는 건데 그러니까요. 그리고 한번 꺾인단 말이에요. 뭐 네. 폭락하고 나서 이제 타점이 어딘가. 사실 이제 제가 타점 강의는 해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 노하우기 때문에 이걸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며느리도 몰라. 예. 왜냐하면 이걸 알려드리면 나중에 공개되잖아요. 네. 그러면 하나도 소용은 없어요. 사람들이 많이 알잖아요. 안 먹혀요. 그쵸. 이게 공개돼 옛날에 버리니까. 상한가 따라잡기 기법이 제가 알기로는 15년 전에 승률이 거의 90%였어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하니까 따라잡기 다 그러면 뭐 10개 찍으면 9개는 다 먹는데 네. 안 먹히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그래서 이게 진짜로 좋은 그 기법 있잖아요. 절대 가르쳐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타점 지금 N타점이라고 해가지고 N타점 제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건 8년 됐어요, 8년. 근데 궁금하긴 하네요. 근데 난이도가 높아요. 네. 난이도 높아서 어쨌든 이제 그렇게 아시고 11월 달에 한번 급등이 나왔잖아요. 네. 130포인트가 하루에 거래소가 올라가는 날 거기서 이제 물량이 들어온 거죠. 근데 이제 그 물량은 안 빠져나간 거예요.
예, 7, 8월 달에 고점 물량들은 좀 빠져나간 양상이 있는데 그거 이제 10월 달, 11월 달에 이제 급등할 때 그 물량들은 안 빠져나갔고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한번 이제 거래량이 조금 늘었죠. 예, 여기서 200만 주 이상 나왔는데 이게 요때도 제가 팔지 말라 그랬어요. 11% 갔다가 플러스 2%로 다 밀려버렸어요. 네. 물량 들어왔으니까 가지고 있어라. 예, 결국은 제가 예상한 대로 이렇게 터졌죠. 그래서 다 팔고 나왔어요. 수익은 잘 지금은 이젠 또 때를 봐야 되는 때예요? 그렇죠. 예, 지금은 이제 저 매물 저항을 소화를 시키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지금은 탑승하시면 안 돼요. 좀 기간이 걸릴 수 있어요. 신기하네. 보통 이때 들어가고자 하는 생각도 많이 드는데요. 이때도 안 돼요. 안 돼요? 알겠어요. 안전하게, 세이프하게 지금은 관망. 오케이.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서요. 위원님께서 12월 19일 날 언급 주신 보로노이. 이름이 참 귀여운 종목인데요. 와, 이것도. 아니, 위원님. 예. 이거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예. 19일 날 진입이 됐으면, 예. 어, 최저점이죠. 바로 다음 날, 다다음 날. 예. 이틀 뒤부터 슝 탑승이에요. 이건 어떻게 하신 거예요? 미래에서 온 거 아니에요? 이것도 10월 11일, 아니 10월 달, 11월 달 이렇게 보면 예. 거래량 는 거를 보면 이게 물량들이 좀 들어왔다. 그게 보여요. 근데 그래요? 이거는 이제 좀 쉬운 부분이 이렇게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또 계속 순매수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죠? 예, 미친 듯이 매수를 하죠. 네, 지금. 그랬네요. 예, 그 부분을 좀 간파를 했는데 이제 보로노이가 이제 그 종양에 대한 억제, 그 임상 데이터가 좀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은 기술 이전 건이 있었는데 이게 반려가 됐어요. 이제 그 부분이 조금 악재가 됐었는데 다시 임상 데이터가 좀 잘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임상 데이터가 잘 나온다고 해서 신약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건 이제 여러분들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근데 대신 임상 데이터가 잘 나오면 우리가 학회라든지 논문이라든지 그런 쪽을 발표를 해서 글로벌 제약사나 글로벌 생명과학사가 미팅을 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기술 이전의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임상 데이터가 무조건 잘 나와야 돼요. 예. 예, 그런 부분을 좀 주목한 부분이 있고 타점은 아까 말씀드린 물량이 안 빠져나갔다. 예, 그게 이제 관건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리는 좀 쉽기 때문에 뭐 잡고 나서 잘 가져갔다. 근데 지금은 이제 차익 관점이긴 한데 네. 한 번 정도 더 파동이 남아 있어요. 왜냐하면 기관들은 아직 파는 흐름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네, 15일 연속 지금 사고 예, 있어요. 근데 이제 거래가 줄다 보니까 이제 파동이 안 나오죠. 아, 한 일주일 정도 그거 지켜보다가 아마 타점 나오면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다음 주 한 중반 정도로 해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신기하네요. 이것만 봐도 어떻게 이렇게 다 보이지? 너무 신기해요. 자, 그러면 신규 공략주를 오늘 한번 머니왕 일부 잘 오셨기 때문에 저희에게 선물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물을 드려야 되는데 선물이 될려나 모르겠습니다. 선물 주셔야죠. 일단은 제가 아까 했듯이 이제 반도체가 가장 좀 핫하잖아요. 물론 2차 전지도 핫하긴 한데 이제 최근에 이제 인공지능 하드도 있고 특히나 뭐 이번에 뭐 갤럭시 또 AI 탑재 폰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기대감이 있는데 이제 그 한 가지 말씀드리면 사실은 그 우리가 온 디바이스는 그 데이터 용량이 크지 않기 때문에 챗GPT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 엔비디아 칩 같은 거 이런 거 스마트폰에 넣을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그 가격을 누가 삽니까? 비싸서. 비싸요. 근데 이제 뭐 빅스비 우리가 써도 그거보다는 훨씬 성능이 뛰어나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 기업들은요 계속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지금 종목을 기가비스를 선정을 좀 했어요. 이제 나오죠. 뭐 하는 회사냐? 우리가 보면 반도체 키판이 있어요. 예, 광학 기술을 검사를 해요. 왜 하냐? 불량. 자, 웨이퍼 혹시 아십니까? 네, 예, 동그란. 동그란 거. 네. 그 웨이퍼를 그러니까 산화 증착, 뭐 이온 주입, 8대 공정을 거쳐야 네. 돼요. 그 칩이 그 웨이퍼가 이제 크기가 크면 이제 칩이 더 많이 나와요. 그 잘라야 되거든요, 나중에. 거기 한 1,100개 정도 나옵니다. 근데 1,000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웨이퍼 하나에 1,000개가 나오면 거기서 분량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죠. 예, 보통 한 20%? 10%, 20%? 근데 만약에 분량률이 한 30%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그건 돈 다 날리는 거예요. 예, 못 써요, 그거. 그래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네. 예, 테스트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예, 기판에 이제 광학 검사 장비로 이제 그 분량률을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술이 굉장히 탑 클래스에 들어가는 기술이에요. 다른 회사가 못 만드는. 우리가 독점 기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그 기술을 갖고 있어도 일본이나 독일이나 뭐 영국이나 이런 쪽에서 들어와도 그 기술을 넘지 못하는.
그러니까 기가비스가 이제 그런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히 AI 반도체 아시잖아요. 예. 기판 수요가 제 생각에 폭발적으로 늘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기판 요즘 조용하죠. 예. 근데 이게 인공지능 수요가 늘다 보니까 예. 그게 방금 얘기했듯이 수율이 안 나오면 꽝이라니까요. 웨이퍼 만들어 놓고 수율이 나중에 안 나오잖아요. 그럼 꽝이에요, 진짜. 돈 날리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이게 점점 그렇게 갈 수밖에 없겠네요. 예. 그리고 그 공정을 8대 공정을 8-8번만 거치는 게 아니라 한 50번 거쳐야 돼. 계속 반복해야 돼요. 그러면서 테스트도 계속 해야 돼요. 네. 수율이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1000개 만들면 불량률이 한 10% 나오면 괜찮은 거예요. 그럼 써먹을 수 있거든요. 근데 뭐 20%, 30%가 불량률이 넘어간다. 그러면 그건 못 써먹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가비스가 거른 부분에서 굉장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기가비스를 언급 주셨고 가격 전략이 궁금하실 텐데요. 이 부분은 여기서 언급 안 해주신다고 합니다. 무료 공개 방송에서 알려주시니까요.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한 개가 아니라 2개 종목이 공개된다라고 하니까 하나 우리 더 들어봅시다. 위원님, 어머 무슨 일이에요? 한 종목 더 공개해 주세요. 2개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솔직히. 제가 그래요? 어제 저녁에 전화를 받았거든요. 아침에 출연하려고. 급하게 나오셨는데 이 정도 퀄리티. 그래가지고 준비를 안 했는데 그 2시간 동안 막 괜찮아요. 적어야지. 이미 소프트웨어가 출중하시니까. 어쨌든 뭐 하여튼 좀 힘들었는데 한 종목은 원익 IPS라고요. 네. 예, 원익 IPS는 이제 그 반도체 장비 쪽 네. 보시면 근데 왜 주목을 해야 되냐면 예. CVD 장비라고 있어요. 이것도 CVD 장비가 뭐냐면 도쿄 일렉트리가 그 우리가 이제 반도체에 보면 금속 배선을 나중에 패키징을 하거든요. 예, 거기에 필요한 장비예요. 이게 또. 근데 이게 독점이에요. 독점이기 때문에 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몇 년 전에 마스크 공정에서 포토 레지스트 일본이 수출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게 마스크 공정의 필수 소재예요. 일본이 수출 안 하면 공정이 거기서 수도비 된다고. 네. 그러니까 일본 기업이 독점을 한 걸 이게 국산화 시켰어요. 원익 IPS가. 깨버렸죠. 그러니까. 근데 이 장비가 여러분들 평택에 들어가요. 그래서 평택에 가서 지금 4억을 져놨어요. 얘네가. 거기다 아예 평택 공장을 지금 4억을 져놨어요. 그러면 올해나 내년부터 장비 엄청나게 들어갈 거야 아마. 네. 이미 SK 하이닉스는 일부 테스트 장비가 들어갔어요. 일부 들어간 거예요. 일부 들어갔기 때문에 그 일부 들어갔다고 해서 폭발적으로 늘지는 않지만 올해 아마 굉장히 많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올해나 내년이나. 그래서 주목해야 돼요. 어쨌든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네. 그래서 업황은 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거는 참고하시면 되고 왜 중요한가? 그거는 방금 말씀드린 거. 그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러네요. 지금 평택 모곡동과 화성 장지동의 원익 IPS 기업 제가 확인했습니다. 자, 2가지 기업 종목 언급 주셨으니까요. 하느라고 힘들었습니다.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 자, 이제 궁금하시죠? 그것이 알고 싶다. 압도적 수익률 어떻게 하는 것인가? 잠시 후 11시 20분 시작하시죠? 예, 잠시 후에 그것이 알고 싶다. 미친 수익률의 비밀. 뭐 간단합니다, 사실. 들어서서 궁금하시면 확인하시고 궁금 안 하시면 집에서 푹 쉬시기 바랍니다. 너무 쿨한, 쿨한 무방 소개 멘트였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잠시 후 펼쳐집니다. 11시 20분 포털 검색창에 MTM 밴드 검색하시면 되고요. 첫 번째 링크 클릭하셔서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황제불패 위원님의 사진 옆에 방송 중 빨간색 네모 버튼 있습니다. 이 버튼 클릭하면 되니까요.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김선성 위원님과는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또 새롭게 또 머니형 일부 이어가겠습니다. 위원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머니왕 일부 이번에는 이재상 위원님과 함께 수익률을 업그레이드 시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연속 최우수상 우리 이재상 위원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위원님, 이번 주 위원님의 주였던 것 같은 게 언급 주신 종목들이 빵빵 튀어가지고 네. 우리 위원님 언제 방송하지? 맞다. 토요일 날 보면은 말씀드려야겠다 싶었는데 오늘 자세한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해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올해도 이 시간은 여러분들 항상 주의 깊게 보시면서 다음 주에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다음 주에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을 보기 전에 우리가 올해도 우리가 어느 쪽에 포커싱을 해서 주식 투자를 할 것이냐. 우리가 가령 이제 어떤 종목들이 굉장히 뭐 세계적인 특허를 가지고 있고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좋다.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했을 때 어떤 특정한 종목에 대한 기대감을 갖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물리기가 딱 좋죠. 그래서 종목에 대한 어떤 사랑에 빠지지 말아라. 뭐 이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종목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알면 알수록 주식 투자에 실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우리가 어떤 특정한 종목들이 이러해서 이 종목이 좋고 이 회사가 굉장히 우수하다. 이런 내용들을 많이 알면 알수록 여러분들이 그 주식에서 수익 거두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 주식 투자를 복잡하게 하시면은 실패합니다. 굉장히 단순하게. 지금 여기서 설명드리는 이 내용들을 보면은 제가 굉장히 복잡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회사에 대한 내용은 간단하게, 그리고 이 회사가 접근하는 그 포인트가 어느 지점에서 기술적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수익을 내느냐, 이런 쪽에 포커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가장 핵심은 뭐냐? 네, 가장 핵심은 돈의 흐름입니다. 돈의 흐름. 돈의 흐름을 잡아야지만 여러분들이 이 구간에서 수익을 낼 수 있다. 이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드리는 거의 핵심은 돈의 흐름에서 시작이 됐을 때 돈의 흐름이 어느 구간에서 끝나서 수익이 가장 극대화되느냐, 이거를 설명드리는 거기 때문에 회사에 대한 내용들에 집중하기보다는 우리가 매수하는 포인트와 매도하는 포인트를 잡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이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입니다. 굉장히 많이 상승하고 있는 그런 추세의 흐름인데 이 종목이 상장 초기에 6배나 올라갔습니다. 지금 이 구간을 보시면은 상장 초기에 12,000원에서 급등을 해가지고 거의 6배까지 올라갔는데 지금 구간은 조정을 잘 받고서 다시 N자형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죠. 그래서 종목들을 우리가 단기적으로 보기보다는 중장기로 봤을 때는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 회사의 지금 뭐 특징적인 내용 중에 보면은 2조 원의 시장 규모에서 30% 점유율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면은 굉장히 금액이 커지죠. 그래서 이 회사가 목표하는 바가 굉장히 그 규모가 스케일이 굉장히 큽니다. 이 회사가 하고 있는 거는 세계 최초로 세포를 자동에서 자동으로 분석하는 시스템. 그러니까 어떤 세포 분리. 우리가 뭐 성형외과나 이런 데 가면은 이런 줄기세포를 우리가 추출해서 다시 넣어주고 이런 작업들을 하죠. 이제 거기에 보면은 핵심적인 내용이 원심 분리인데 이 원심 분리를 수동화로 하게 되면은 결국 사람이 조작을 해야 되고 사람이 조작을 하다 보면은 재현성이 굉장히 떨어질 수도 있고 성공률이 떨어질 수 있는데 이 원심 분리를 자동화시켰다는 거죠. 근데 이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올해 가장 이제 화두가 될 내용들이 지금 뭐 반도체, 뭐 CXL이라든지 HBM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지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돈의 흐름을 봤을 때 올해는 바이오 쪽, 특히나 면역세포 치료제에 대한 내용들이 올해 굉장히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초로 아까 이제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큐르세 같은 회사들이 세포면역 치료제를 올해 처음으로 아마 런칭할 계획인데 그런 쪽에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급부상할 수 있는데 거기에 핵심이 바로 이 회사죠. 그러니까 이제 이 회사가 기존에 이제 그 제품들에서는 없는 원심 분리를 자동화시켰을 때 또 장점이 뭐냐면은 이런 그 면역세포 치료제를 만들 때 이런 원심 분리 과정을
자동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회사가 지금 거래하고 있는 그런 거래처들이 뭐 머크라든지 암젠, 사노피 뭐 이런 대형 제약사들과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늘어날 가능성들은 굉장히 큰데 기존의 제품 레미나 워시라는 그 제품이 굉장히 고가인데 이 레미나 워시 제품보다 훨씬 낮은 5분의 1 가격의 장비를 이번에 런칭을 해서 아마 상반기 중에 매출이 스타트가 될 겁니다. 근데 그러게 되면은 원래 이 회사가 목표했던 이런 이런 점유 목표까지 충분히 이룰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큐력스 바이오가 이 원심 분리 수작업을 자동화시켜서 그게 폭발적으로 매수가 거래가 형성이 된다고 하면은 장비의 매출이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세포 면역 치료제를 만들 때 이거를 표준화하는 작업도 결국 큐리옥스 바이오가 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아마 올해 이 세포 면역 치료제가 굉장히 부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주봉 차트인데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매수하는 포인트와 매도하는 포인트에 대한 거를 우리가 간략하게 기술적으로만 대응하시는 게 가장 수익을 높게 거둘 수 있겠다. 지금 보시면은 N자형 파동으로 지금 주봉상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는 신고점을 돌파한 상황에서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거래량이 줄고 있죠. 그래서 이 거래량이 줄고 있는 포인트가 바로 핵심이다. 여기 거래량이 줄고 있죠. 그래서 이 거래량이 줄었을 때 여러분들이 진입하시거나 또는 조정 시에 거래가 줄면은 여기는 매도 포인트가 아니구나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요즘에 이 화두가 되고 있는 이제 반도체 쪽, 뭐 온디바이스 AI라든지 CXA라든지 뭐 키스터마이징 뭐 이런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가장 이제 핵심이 이런 반도체 쪽입니다. 뭐 작년뿐만 아니라 올해까지도 계속 이어지는 이 AI 쪽의 핵심은 결국은 반도체인데 퀄리타스 반도체가 상장 이후에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고 중요한 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거래량을 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거래량이 지금 3주째 거래량이 줄고 있습니다. 네, 이 구간이죠. 그렇다면은 3주째가 아니라 3일째죠. 3일째 거래가 줄고 있다는 얘기는 조정이 어느 정도 충분히 받았을 때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3일 연속해서 조정을 받고 있지만 다음 주가 오히려 매수 포인트가 되는 구간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퀄리타스 반도체, 뭐 삼성의 파운드리의 수혜주이기도 하고요. 네, 온디바이스 AI 쪽 굉장히 앞으로도 부각이 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퀄리타스 반도체의 주봉 상태를 보면요. 자, 한 주 쉬었죠. 네, 한 주 거래량이 쉰 다음에 다시 신고점을 돌파를 했다.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아직까지도 끊어진 게 없어요.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고 올라갈수록 아무래도 이제 차익 실현들이 나오긴 하지만 올해 어찌됐든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의 강세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종목은 아직까지 목표가는 살아있다. 지금 제시해드린 이후에 지금 87%나 올랐지만 뭐 100% 올라도 충분히 더 갈 수 있다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봉상 상태로 봐서는 지난주에 어느 정도 매물들이 나오긴 했지만 아직까지 전반적인 추세. 자, 바닥에서 이런 대량 거래가 실렸을 때 이마만큼의 물량들이 주봉상에 나타나지 않으면은 매도 물량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직까지 이 종목은 물량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큐력스 바이오 시스템즈와 유사한 형태의 차트를 보이고 있는 게 바로 코어라이 소프트입니다. 이 회사도 언급을 굉장히 많이 드렸는데 우리가 루닛과 비교했을 때 루닛이 굉장히 큰 상승세를 나타내는 반면에 이 회사는 상장 이후에 거의 상승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이제 추후에 올해 뭐 AI뿐만 아니라 이런 의료 AI 쪽 우리가 AI 쪽을 이 실생활에서 가장 접근성이 가장 뛰어난 거는 저는 의료 AI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의료 AI라는 것 자체의 대부분이 영상 의료, 그러니까 3D 영상이라든지 2D 영상, 뭐 CT, MRI를 갖다가 사람이 판독하는 게 아니라 이런 프로그램이 판독을 하는데 대부분의 우리가 진료를 받을 때 의사 선생님 한 분이 이렇게 진료를 받는데 이런 소프트웨어를 이용하게 된다면은 5명의 의사가 보면서 체크하는 그런 정도의 정확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쪽에 굉장히 활용도가 높죠. 그리고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런 의료 건강 검진을 할 때 이런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한다고 하면은 대량 검진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지금 이 코어라인 소프트는 우리가 CT 판독이라든지 소프트웨어 쪽에 굉장히 강세를 띠고 있는 종목들, 아까 말씀드렸던 누닛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조정 후에 다시 움직인다면, 우리가 어제 같은 경우에도 AI 쪽에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강세를 띄었습니다. 그렇다면 의료 AI도 다시 움직일 수 있는 구간이 다음 주부터 또 형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제 횡보 구간이 들어왔습니다. 정확하게 고점에서 2주 동안 횡보를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정을 받을 때, 자, 이쪽에 돈이 안 모인다면,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돈의 흐름 자체가 이쪽에 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이 종목이 강한 조정을 받는다고 하면은 벌써 탄력이 떨어졌겠죠. 근데 현재 구간에서 돈의 흐름은 이쪽에 모이진 않지만 더 밀리지 않는 거 범위 내에서 횡보하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죠. 거래량이 완전히 축소된 상태에서 흐르고 있다. 그러면 매도 물량이 아직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뭐 다음 주에 반드시 올라간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구간 얼마나 좋은 구간입니까? 지금 거의 뭐 횡보 구간을 2주 동안 만들어놨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가 조정을 받을 때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거래일수로 따졌을 때 5일, 그럼 1주죠. 지금 정확하게 10일 걸렸는데 2주, 3주, 1주 이렇게 조정을 받고 나서 강하게 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다음 주가 굉장히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다음 주가 핵심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코어라인 소프트 현재까지 이제 상승폭이 33% 정도 올라가긴 했지만 아직까지 지금 보시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주봉상의 대량 거래가 없이 조정을 받고 있고 추세 흐름 자체도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자, 조정을 잘 받았죠. 그래서 2주 동안 어느 정도 횡보관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에 바로 시가에 공략을 해서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셔도 충분히 높은 구간까지 수익을 낼 수 있다. 아마 제 예상에는 단기간에 4만 원은 금방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자, 스마트 레이더. 네, 이게 차트 흐름들이 굉장히 유사한데요. 돈의 흐름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돈의 흐름이 이쪽에 오지 않았을 때 이 종목들의 어느 정도 조정이 완성이 되느냐 이런 걸 볼 수 있겠죠. 똑같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큐력스 바이오나 코어라인 소프트나 그리고 스마트 레이더나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장 초기에 급등한 이후에 충분한 조정을 받고서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핵심인데 이 매수 포인트에서 종목이 포착이 됐을 때 벌써 73%나 올라와 있는데요. 이 구간에서 바닥에서 대량 매수가 보이죠.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이것도 지금 정확하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이게 다음 거래일 날 이제 바로 2주가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2주가 됐을 때 이제 조정이 다 끝나고 다시 한번 레벨업을 시키는 그런 과정이 나올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또 하나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간에서 대량 거래가 이렇게 발생을 했는데 이 대량 거래가 발생했던 이런 캔들의 하프 구간, 네. 하프 구간을 밀리지 않는다면 이 종목은 아직까지 평균 가격을 유지하면서 매수 단가를 매수를 유지하면서 평균 단가를 지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구간에는 뭐 다음 주에 바로 또 이 종목도 공략이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설명을 드립니다. 뭐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자체 이 회사는 뭐 라이더라든지 이런 걸 만들기 때문에 뭐 자율주행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뭐 이 회사가 자율주행 쪽에 뭐 더 디테일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아신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가가 올라갔을 때 어떻게 매도할 건가를 우리가 더 포인트를 두고서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주봉상 보시면은 뭐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주봉상 거래가 얼마나 줄었냐. 네, 이게 핵심이죠. 지금 거래가 줄은 상태에서 뭐 큐력스 바이오 시스템, 뭐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그리고 코어라인 소프트까지 전부 다 2주 동안에 거래가 줄면서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부터가 여러분들이 다시 이제 공략하기에 적합한 그런 위치에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 종목은 큐로셀입니다. 큐로셀이 벌써 어느새 이제 67%까지 올라갔고 지금 현재 이틀째 조정을 받고 있는데 자, 이틀째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 보면은 우리가 고점에서 자, 이거 보시면은
자, 고점에서 약간의 거래가 늘었죠. 거래가 늘은 상태에서 고점이 낮아지니까 바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이 바로 아까 이제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이 세포 면역 치료. 그러니까 우리가 세포 면역 치료라는 거는 내 몸에 가지고 있는 세포를 다시 항암, 그 암세포에 타깃이 되도록 처리한 다음에 다시 몸에다 집어넣어 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세포를 유래로 해서 치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부작용이 적죠. 우리가 항암 치료하면은 뭐 탈모도 생기고 굉장히 몸이 쇠약해지는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 항암 치료할 때 그만큼 부작용이 적어지고 치료 가능성들이 훨씬 더 높아지고 완치율이 높아진다면 굉장히 획기적이죠. 그래서 이 세포면역 치료 자체가 앞으로 부각이 될 건데 큐르세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공장 시설을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공장 허가를 획득을 했고 그리고 올 9월 달에 이 세포면역 치료에 대한 품목 허가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매출이 일어날 수 있는 회사가 바로 큐로셀인데 이와 관련해서 아까 이제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나 다른 세포면역 치료제들이 올해 계속해서 급부상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면은 아마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바이오 쪽에서도 세포면역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서머리해서 올해 돈의 흐름을 그쪽에서 잡아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 회사의 주봉을 잠깐 보시면요. 자, 이러면은 이제 조정권에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지금 보시다시피 전주 대비해서 거래가 늘었고 그리고 고점을 형성했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이런 식의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고점이 낮아지면서. 그래서 어느 정도 이 큐로셀은 약 일주 정도 조정을 받은 다음에 횡보 구간이 나온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주 조정, 1주 조정, 3주 조정, 2주 정도 조정을 받는다고 하면은 다음 주까지는 아마 조정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조정을 받았을 때 이 종목이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조정이 정말 나오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다음 주 토요일 날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핫한 종목이 바로 이 네오셈입니다. 네오셈이 급등 직전에 우리가 리허설이라는 걸 하죠. 네, 그런 걸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 뭐 제가 드릴 이런 말씀들 이거는 실전 매매에 있어서 나온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개념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뭐 교보문고 가서 모든 책을 다 사봐도 그런 내용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의 특징이 이런 특징이 있죠. 네. 저기서 포착이 되는데 이게 바로 리허설. 네, 급등하기 전에 한번 리허설을 한 다음에 올려버리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상승의 종목들이 대부분이 저런 리허설을 하는데 이 종목이 바로 이런 리허설을 했던. 그리고 과거에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초전도체가 급등을 했을 때도 그 전에 리허설이 한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리허설이라는 게 왜 나오냐면 급등 전에 한번 물량 테스트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올려버리는 거죠. 지금 현재 보시면은 네오셈은 신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위에 저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올라가면서 과연 매도 물량이 나오느냐 안 나오냐만 우리가 체크를 하면 되는데 보시다시피 여기에 이제 우리가 대량 거래가 실렸죠. 예. 바닥에서 이런 대량 거래가 실렸을 때 이 고점을 넘으면은 그때부터는 이마만큼의 거래량이 고점에서 나오지 않으면은 계속 봅니다. 예. 다만 최근에 제가 생방송에서 설명드렸을 때 11,900원이 일단은 1차 목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11,940원까지 간 다음에 차익 실현들이 좀 나왔죠. 근데 다만 어제 다시 한번 추세를 유지하는 그런 양봉이 나오면서 다음 주에도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종목을 공략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데 이거 공략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갖게 되죠. 근데 과거에 우리가 제주반도체를 보면은 많이 올라갔는데 이거 또 올라갈까 하는 상황에서 계속 치고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네오셈도 아마 그럴 가능성들이 충분히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매수할 때는 어떻게 매수하느냐? 지금 보시면은 시가와 고가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다는 얘기인데 이런 종목들을 매수할 때는 시가와 종가가 변동이 적을 때 그냥 매수하시면 돼요. 네, 그 얘기는 그냥 하루짜리 기간 조정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오랜 기간 조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뭐 1주, 2주 정도의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종목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주 반도체나 이런 반도체 섹터들의 상승세가 나오는 이런 종목들은 큰 조정 없이 그냥 5일선 타고 올라가기 때문에 5일선 부근에서 시가 종가의 변동성이 없을 때 그냥 매수하시면 여러분들이 손쉽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게다가 요즘에 뭐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처분에 기대감이 퍼지면서 더 올라갔죠.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관련주 이런 네오셈이라든지 엑시콘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똑같이 신고점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위에 저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바닥에서 이렇게 4,500만 주 이상의 대량 거래가 터졌는데 위로 올라갔을 때 뭐 4천만 주 이상 거래가 안 나온다면 계속해서 우상향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주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을 보시면은 자, 지난주에 굉장히 큰 상승폭을 나타냈죠. 네, 굉장히 큰 상승폭을 나타냈고 거래량이 늘긴 했지만 이 바닥에서 4주 전에 나왔던 거래량에 비해서는 훨씬 적은 거래량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고점의 매도 물량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단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흥하해운인데요. 지금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굉장히 커지고 있죠. 뭐 얼마 전에 이란에서 폭탄 테러로 인해서 거의 100명이 사망을 했는데 물론 이제 그 테러 자체가 뭐 이스라엘이 한 건 아니라는 내용들이 이제 밝혀지긴 했지만 지금 중동 지역 정세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지금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야 되는 그런 물류들이 저쪽 남쪽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시망봉을 거쳐서 굉장히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물류 비용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종목이 바로 이제 흥하해운이죠. 자, 흥하해운이 그런 어떤 이런 해운주의 강세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고 가장 상승폭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 물류 대란이 쉽게 끝날 기세가 아니에요. 지금 후티 반군은 이런 이스라엘과의 관련된 그런 내용들, 그런 전쟁들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공격을 할 거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대형 해운사인 뭐 머스크라든지 이런 쪽도 대부분이 이제 수에즈 운하를 통과를 안 하겠다는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면 이 종목이 굉장히 상승폭이 커질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여기에 숨겨져 있죠. 자, 보시다시피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가 발생을 하고 또 동일한 선상에서 또 대량 거래가 발생하고 자, 그러면 뭐 우리가 생각했을 때 간단하죠.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지는 않았을 거다. 네. 그 대량 물량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주포들은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지 않았다는 얘기는 여기도 매수고 여기도 매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박스권의 강한 매수 물량들이 여기 존재하고 있다. 그럼 이 물량들이 여기서 매도가 나가야지만 이 종목이 끝나는데 시세가 이 모아져 있던 이런 구간들이 저런 거래량도 중요하지만 기간과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간을 보면은 거의 2달 이상, 거의 3달 가까이 이런 박스권을 갖다가 돌파했는데, 자, 바로 이제 목요일 날 대량 거래가 실렸죠. 근데 대량 거래가 실리면서 상한가가 나왔는데 바로 어제 조정을 받았어요. 근데 조정을 받았는데 거래가 상한가 갔을 때 거래량의 거의 절반도 못 미치는 아주 단순한 조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구간은 자, 흥하해운은 이걸 지금 현재 목요일과 금요일에 이런 주가 변동과 상관없이 이 내용만 보면은 앞으로 굉장히 폭발적으로 상승할 거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제가 여기서는 안 보여드리지만 월봉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이 종목이 과거에 굉장히 강한 높은 구간까지 상승한 이후에 지금 강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의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흥하해운이 올해 본격적인 상승을 주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이다. 그렇게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봉을 한번 볼까요? 자, 흥하해운 주봉을 보시면은 자, 뭐 기가 막히게도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그런 거래량의 비밀과 맞물려 있죠. 자, 거래량이 확 줄었어요. 그런 다음에 폭발하면서 상승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일봉상에 이런 모아져 있던 우리가 소위 말해서 뭐 매집 물량이라고 하는데 매집이란 표현은 그렇게 뭐 좋은 표현이 아니라서 그냥 모아져 있는 물량, 대량 매수의 물량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금요일 날 왜 조정을 받았을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여기 보시면은 이제 5월 달에 고점이 형성돼 있죠. 여기에 대한 물량을 어느 정도 소화해야
한 단계 레벨업을 더 시키겠죠. 그래서 지금 구간은 뭐 바닥권이 1,500원이고 3,000원까지 100% 올라왔지만 이런 종목들이 대개 200%에서 300%까지는 올라갑니다. 아까 보셨지만 네오셈이 결국 200% 이상 올라갔죠. 네, 바닥권에서 200%, 300% 올라가는 게 시장의 주도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물론 이 수혜주 운하 상황 자체가 뭔가 변동성이 생겼을 때는 뭐 그거에 대한 주가의 영향을 또 받을 것이고 그거 뉴스를 아마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대성에너지인데요. 지금 뭐 중동 지역 불안 정세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실 거고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뭐 우리나라도 어제 연평도 사건 뭐 그런 내용들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마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번져나갈 기세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대성에너지는 네, 천연가스를 수입을 해서 도시가스로 공급하는 뭐 그런 업체죠. 뭐 지금 보시다시피 바닥권에서 거의 상한가에 육박하는 이런 장대 양봉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뭐 어제는 조정을 받았고요. 자, 이 회사는 결국은 천연가스 시세와 영향을 받을 텐데 이게 목요일날 장대 양봉이 나오던 날 천연가스 국제 시세가 6.5%나 급등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어제 낮에 한 2% 정도 조정을 받다 보니까 바로 우리나라의 이 주가에도 지금 대성에너지의 주가에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새벽에 끝난 천연가스 시세는 어떻게 됐을까요? 천연가스 시세가 3% 또 급등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자, 월요일 날은 이 고점을 넘어서서 이전 고점까지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졌죠. 뭐 여러분들 보시면은 예전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 그때 당시에 러시아의 이제 주력이 이제 천연가스인데 천연가스가 폭등을 했잖아요. 근데 그때의 폭등 상황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면 지금 구간에서의 이 상승폭은 아직까지 굉장히 미미하고 바닥에서 처음으로 올라오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봉을 보시면은 제가 이제 늘상 바닥에서 대량으로 바닥에서 큰 상승을 나타내는 종목들의 특징은 뭐다? 바닥에서 영망치와 대량 거래가 실린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구간은 처음으로 시작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가 여러분들이 거의 저점 상황이다. 그러니까 목요일날 거의 상한가까지 육박하는 그런 장대 양봉을 뽑았지만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매수해도 굉장히 낮은 구간에서 매수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키다리 스튜디오입니다. 최근에 이제 웹툰이 지난해 매출 수출 자체가 대략 뭐 70%가 증가했다고 하는데 이런 웹툰에 관련된 회사들이 몇 군데 있죠. 뭐 미스터 브로라든지 대원 미디어, DNC 미디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지난해 전반적으로 매출이 2조 원대 그리고 평균적으로 전년 대비해서 한 56% 정도가 성장을 했습니다. 22년도 대비해서도 22년도 하반기 대비해서도 11%나 성장하고 있는데 이런 웹툰들은 매출이 감소할 가능성은 거의 없죠. 근데 주가는 굉장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내려온 상태에서 특이할 만한 거래량들이 여기에서 발생을 하기 시작했죠. 그죠? 자, 이런 특이한 거래량들, 뭐 최근에 보면 거의 500만 주에 육박하는 그런 대량 거래들이 실렸는데 이 물량들이 지금 현재 추세 자체가 밀리지 않고 계속 올라가고 있다. 언제든지 다시 한번 또 장대 양봉을 뽑을 수 있고 장대 양봉이 뽑히면 그 다음 날 마지막으로 또 매도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흐름이 뭐 거의 뭐 박스권에 갇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박스권에 갇혀 있지만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열려 있고 또 올해 또 웹툰이 또 최근까지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웹툰 관련주들을 아마 끌어올릴 가능성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주봉 상태로 보시면은 자, 이때가 바닥에서 영망치 대량 거래가 실렸죠. 지금 2주째 조정. 그러니까 아까 그런 기간 조정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드렸는데 2주 동안 거의 올라간 게 없습니다. 그렇죠? 거래가 완전히 줄어 있어요. 그러면 거래가 줄었으니까 이제 다시 한번 올라오게 되면은 다시 한번 시세를 분출할 수 있겠다. 이걸 예상하고서 여러분들이 모아가는 전략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거래량이 많이 붙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모을 때 천천히 모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우리가 올해 뭐 중기적인 측면을 봤을 때 이런 종목들이 바닥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략하시기에 적합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초전도체로 그냥 이제 핫했던 종목이 바로 이제
신성 델타테크인데요. 우리가 물리학회가 올해 3월 달에 4일과 8일 날 미국 물리학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 초전도체에 대한 발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자, 우리가 초전도체 처음에 나왔을 때 정말 어마무시한 상승을 보였었고, 뭐 신성 델타테크뿐만 아니라 뭐 덕성이라든지 서남이라든지 CCS라든지 뭐 굉장히 다양한 종목들이 이런 초전도체와 관련이 있는데, 자, 지금 이제 조정을 보시면은 굉장히 조정을 견고하게 많이 받았습니다. 그죠? 이전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완벽한 쌍바닥도 잡았고요. 그리고 이 박스권 2달 동안의 흐름 자체가 이제는 새롭게 분출하는 그 위치로 가고 있고, 자, 특이할 만한 거는 이런 것들이죠. 바로 10월 12일 날 고점에서 대량 거래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자, 그 얘기는 뭐죠? 이 바닥에서 나왔던 이 물량들이 여기서 빠져나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올라간 상태에서 조정받고 다시 한번 이 고점을 넘길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에 이제 매도량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만약에 공략을 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큰 상승을 다시 한번 또 우리가 지금 3월 달이 물리학회이기 때문에 지금 1월이고 2월 달도 있고 또 3월 달 물리학회까지 갈 때까지의 기간이 굉장히 남아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어떤 기대감으로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이제 주봉상 봤을 때 이제 다시 출발하는 구간에 왔구나. 네, 그런 걸 느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 주도 여러분들 이런 다양한 종목들이 아마 다음 주에 폭발할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연초 효과는 이런 순환매 과정에서 가장 돈의 흐름이 어디로 가느냐, 그리고 돈의 흐름을 잡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공개 방송에 오시면은 제가 커피도 드리겠지만 돈의 흐름이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커피 20잔의 기회가 숨쉬는 무료 공개 방송 잠시 후 펼쳐지니까요. 함께 보시면서요. 정말 많은 종목들에 있어서 디테일한 부분들 이야기 나눠봤었거든요. 자, 이제부터는 언급해 주신 종목들 추가 전략 어떻게 짜고 계시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추가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요즘 또 화제 종목이 있다면 제약바이오단에서 알테오젠을 보고자 하는데요. 사실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머크사 맞나요? 그렇죠? 예. 알테오젠 관련해서는 지금 뭐 지킬 자리 예쁘게 지키면서 이평선 또 모아지고 있는 구간입니다. 네. 위원님, 네, 예. 추가적으로 좀 더 기다리고 싶은 느낌이 막 드는데요. 네, 예. 이 머크사와의 협상 자체가 원래 11월 말에 종료가 되기로 했는데 지금 그 종료 시점이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도 아직 답이 안 나오죠. 이거는 시소식일까요? 아니면 안 좋은 소식일까요? 아무래도 이런 그 계약 자체가 굉장히 딜레이 되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오히려 뭔가 더 디테일한 부분까지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알테오젠에 대해서 뭐 추측이긴 하지만 알테오젠은 매각이 가능성들이 항상 열려 있고 머크사 입장에서도 계약보다는 아예 인수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진행 상황들이 지금 연결되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자, 차트상으로 보면은 지금 현재 주봉 상태에서 2주째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줄고 있죠. 뭐 항상 이제 우리가 매수할 때는 이런 거래량이 줄었을 때가 바로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이제 2주 연속 강하게 치고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조정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조정이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가 다시 한번 반등하는 그런 구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전 고점이 12만 6천 원이기 때문에 뭐 11만 원은 충분히 가능하다. 근데 지금 9만 원까지 찍은 이상에서는 뭐 11만 원 목표로 보기보다는 뭐 한 15만 원까지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우리가 좀 폭넓게 보고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폭넓게 알테오젠 좀 이렇게 미뤄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재료 판단 좀 필요해 보였다라는 부분과 함께 그래도 시세가 일정 부분 너무 짱짱하게 나고 있는 현재 매수 단위에서 보면요. 그렇죠? 네, 예.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위원님 진짜 제약바이오 종목에 있어서는 거의 일타 강사신데 이 종목도 이렇게 쭉 우상향 추세를 예쁘게 그려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 종목의 중요한 거는 이제 예. 상장 초기에 6배를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장 초기에 6배 갔다는 얘기는 지금 최근 조정을 받고 나서 다시 올라간다고 하면은 예. 제가 보기에는 2~3배는 충분히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가 이제 과거의 내용들을 보면은 워낙 이 회사 장비가 이제 고가다 보니까 아직까지 매출이 크게 안 나오고 있었는데 보급형 모델이 바로 이제 6월달에 출시가 됩니다. 보급형 모델은 5분의 1 가격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기존의 레미나워시가 굉장히 비쌌지만 이 보급형 모델은 5만 달러로 시작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이런 그 신제품들이 이제 매출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강하게 갈 것이다. 지금은 추정이긴 하지만 훨씬 더 이전 고점까지 돌파해서 거의 10만 원까지도 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키록스 바이오시스템즈는 이렇게 이 종목이 가진 야금야금 계속해서 추세에 이탈 없이 쭉 가는 힘을 이용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가지 종목 추가 전략 세워봤고요. 위원님, 신규 공략주 들어볼 시간인데 어떤 종목이 좋을까요? 네, 아까 전에 잠깐 언급해드렸던 대성에너지입니다. 이 회사가 유통 물량이 지금 한 69만 주 정도 되는데 우리가 그저께 굉장히 대량 거래가 실렸습니다. 1,700만 주가 실렸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강한 매수세가 나왔는데 지금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언급되었지만 천연가스 시세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지금 화면에 나오지만 이틀 전에 6%, 6.5%까지 올라갔었고 오늘 새벽에 마감한 국제 선물 시세에서 3% 가까이 급등을 하면서 월요일 날도 또 급등하게 되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래서 이 대성에너지가 천연가스를 다시 이제 도시가스로 해서 판매하고 있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천연가스 시세에 굉장히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겠고 아무래도 이 가격 전략에 대해서는 공개 방송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성에너지 지금 왜 봐야 하고 어디서 진입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에 대한 판단은 잠시 후 펼쳐지는 무료 공개 방송에서 함께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무방의 커피 20잔의 기회도 여러분 녹아져 있고 또 1월 매수한다라고 한다면 어디서 매수해야 하는지 이 부분도 들어볼 수 있습니다. 위원님. 네. 잠깐 힌트를 드리자면은 지금 국제 정세뿐만 아니라 이 국내외 지정학적 리스크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마 여러분들이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있고 지금 최근에 이제 중동 지역 정세가 바로 거기서는 중동 지역 정세는 무조건 국제유가와 연동돼 있기 때문에 국제유가, 천연가스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폭등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종목들이 큰 시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공개 방송에서 잠시 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잠시 후 펼쳐집니다. 자, 3년 연속 최우수의 기록을 써 내려가고 계시는 이재상 위원님과 함께 다음 주도 행복하게 수익 낼 수 있는 방법들, 꿀팁 많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호텔 검색창에 MTN 밴드 검색해 주십시오. 첫 번째 링크 클릭하셔서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되고요. 자, 이재상 위원님의 사진 옆에 방송 중 깜빡이고 있습니다. 이 버튼 클릭하면 되니까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번 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주말 푹 쉬시길 바라면서 다음 주에도 꽉 찬 수익 얻으시길 온 마음 다해서 응원 드립니다. 머니왕 1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머니왕 2부도 연이어서 펼쳐지니까요. 참고해 보시죠. 저는 물러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